김 노인은 장례식장 앞에 서서 한동안 발을 떼지 못했다. 잿빛 하늘에서 가랑비가 부슬부슬 내려와 검은 양복 소매를 적셨다. 바람은 국화꽃 향기를 실어 나르며 코끝을 스쳤다. 사람들은 낮은 목소리로 인사를 나누고 있었지만 그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심장이 미친 듯이 뛰어 귀 안을 두드릴 뿐이었다. 김 어르신, 먼 길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상주가 허리를 깊게 숙였다. 김 노인은 마른 침을 삼켰다. 누가 세상을 떠났다고 했소? 은희 씨 말입니다. 어르신의 옛날 첫사랑이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름이 흘러나오는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가슴 깊숙이 묻어두었던 이름.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못했던 이름이 다시 불려졌다. 김 노인의 눈가가 뜨겁게 젖었다. 그는 숨을 가다듬으며 장례식장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영정 사진이 꽃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액자 속 여인은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김 노인의 두 다리는 휘청거렸다.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은희야, 결국 먼저 가는구나. 내가 너무 늦었구나. 목이 메어 절을 올리고 자리에 앉으려던 순간 스쳐본 관 속 얼굴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이게 뭐지? 조심스레 다시 다가가 관을 들여다보았다. 분명 낯선 얼굴이었다. 영정 속 사진과 닮았으나 그가 아는 은희의 모습은 아니었다. 눈, 코, 입 어디에서도 그녀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상주 양반. 떨리는 목소리로 그가 물었다. 이분 성함이 정확히 무엇이라 했소? 최은혜 씨입니다. 최은희? 김 노인의 손에서 힘이 빠졌다. 지팡이가 바닥에 탁 하고 떨어졌다. 동명이인. 죽은 이는 은희가 아니라 그저 이름만 같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심장이 요동쳤다. 머릿속이 뒤엉켰다. 그렇다면 내가 알던 은희는 아직 살아있는 건가? 그 순간 반세기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20살 여름, 시골 개울가 맑은 물 위로 햇살이 반짝이던 날이었다. 은희는 집신을 신고 바구니를 든 채 빨래를 헹구고 있었다. 물방울이 튀어오르며 뺨에 맺혔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은 세상에서 가장 눈부셨다. 김서방, 멍하니 서 있지 말고 좀 도와줘요. 장난스럽게 웃으며 던진 말. 그 웃음소리에 가슴이 요동쳤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떨어질 수 없었다. 저녁이면 마을 앞 느티나무 아래에서 별빛을 세며 미래를 이야기했다. 나중에 도시로 가서 큰 집 짓고 살아요. 아이들 뛰어다니고 웃음소리 가득한 집. 그래. 내가 꼭 그렇게 만들 거야. 하지만 세상은 두 사람의 약속을 허락하지 않았다. 김청년이 군 복무 중이던 해, 은희는 집안의 강요로 다른 집안에 시집을 가야 했다. 마지막 날 느티나무 아래서 두 사람은 손을 꼭 맞잡았다. 은희야, 나 기다려. 내가 널 데리러 올 거야. 아니에요. 이제 그만해요. 우리 여기서 끝내요. 은희는 눈물을 머금고 손을 놓았다. 김청년은 그 손의 온기가 사라지는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을 느꼈다. 세월은 무심히 흘렀고 그는 다시는 그녀를 만나지 못했다. 그저 마음속 어딘가에만 은희를 간직한 채 살아온 긴 세월. 현재로 돌아와 장례식장 밖으로 나온 김 노인은 멍하니 거리를 걸었다. 비는 그쳤으나 마음속에는 폭풍우가 몰아쳤다. 그러나 곧 마음속에서 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렇다면 은희는 아직 살아있는 거야. 살아있다면 반드시 다시 만나야 해. 김 노인은 지팡이를 움켜쥐고 발걸음을 내디뎠다. 김 노인은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낡은 수첩을 꺼냈다. 수십 년 전 결혼식 때 받았던 하객 명단이며 오래된 동창 주소록이 빛바랜 종이에 남아 있었다. 손이 떨렸지만 그는 그 속에서 은희와 아는 사람들이 누가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갔다. 먼저 군 시절 함께했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혹시 은희 소식 아는 게 있나? 은희? 글쎄 나도 들은 게 가물가물한데. 아마 충청도 어디서 살고 있다던가. 두 번째는 옛 동창회 명단에 있던 박 선생에게 연락했다. 아이고, 김노인.
아직도 그 아가씨를 잊지 못했구먼. 잊은 적이 없네. 살아만 있다면 꼭 한 번은 다시 보고 싶네. 내가 알기로는 한 10년 전쯤 작은 식당을 한다는 소문이 있었어. 정확하진 않지만 이름도 그대로 은희식당이라던가. 그 말 한마디에 김노인의 가슴은 벼락처럼 요동쳤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날 밤 작은 가방에 옷 몇 벌을 챙기고 수첩을 넣었다. 집을 나서며 거울을 보니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서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청춘 시절처럼 빛나고 있었다. 가야지. 이번엔 놓치면 안 돼. 시외버스를 타고 달리는 동안 차창에 비친 풍경은 수십 년 전 그가 떠났던 고향과 겹쳐 보였다. 논밭 사이로 가을 바람이 스쳤고 철길 위로 낡은 기차가 지나갔다. 그의 마음속에는 끝없이 되뇌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은희야, 제발 살아만 있어다오. 내가 늦었지만 꼭 가겠네. 버스는 몇 시간을 달려 작은 도시 터미널에 도착했다. 사람들의 발걸음, 상점의 불빛, 저녁 장터의 소란스러움이 그의 귀에 낯설고도 친숙하게 스며들었다. 그는 한 노점상 아주머니에게 물었다. 혹시 여기 은희식당이라는 가게 아시나요? 아, 저 골목 끝에 허름한 간판 보이죠? 거기요. 나도 몇 번 가봤는데 된장찌개가 참 구수해요. 아주머니의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골목 끝, 희미한 불빛 속에서 은희식당이라는 네 글자가 간판 위로 번져 있었다. 그의 손이 떨렸다. 문 앞에 서서 심호흡을 했다. 이제야 왔구나. 그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따뜻한 된장국 향이 코끝을 스쳤고 손님 몇 명이 식사를 하고 있었다. 주방에서 한 여인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다. 그 순간 김노인의 시선이 멈췄다. 주름이 깊게 팬 얼굴. 그러나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눈빛. 은희였다. 은희야.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다. 은희가 고개를 들었다. 순간 눈빛이 흔들리더니 입가에 조용히 미소가 번졌다. 김서방 정말 오랜만이네요. 참 많이 늦었네요. 김노인의 두 눈에서 눈물이 터졌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 떨리는 손을 뻗었다. 은희는 망설임 없이 그 손을 잡았다. 두 손이 맞닿는 순간 세월의 장벽이 눈 녹듯 흘러내렸다. 은희는 손님들에게 마지막 반찬을 내주고 주방에서 앞치마를 벗었다. 그녀는 천천히 김노인 앞에 앉았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순간 말없이 흘러간 세월이 그대로 전해졌다. 여전히 눈빛은 그때 그대로군요. 은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니요. 주름투성이 노인네 눈이지. 아니요. 저한테는 아직도 그때 개울가에서 저를 불러주던 눈빛이에요. 김노인은 눈물이 솟아올라 고개를 숙였다. 은희야, 나는 내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네. 그런데 이렇게 살아서 내 눈앞에 있다니 이게 꿈은 아니겠지? 김서방, 우리 둘 다 아직 숨 쉬고 있잖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둘 사이에 잠시 고요가 흘렀다. 식당 안은 손님들이 빠져나가며 점점 조용해졌고 문 밖으로는 가을 바람이 낙엽을 몰고 지나갔다. 그때 왜 그렇게 떠났소? 나는 끝까지 기다리겠다고 했는데. 은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며 한숨을 내쉬었다. 사실은요, 저도 도망치려 했어요. 당신 기다리려고. 그런데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역에서 당신 어머니를 만났어요. 어머니를? 네. 저를 붙잡고 말씀하시더군요. 내 아들 인생 망치지 말고 너는 너 갈 길 가라고. 그때 제 손목을 꼭 잡으시는데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돌아서야 했죠. 김노인의 눈이 커졌다. 그게 사실이었단 말이요? 어머니가 그런 말을 했단 말이요? 네. 그래서 당신이 나를 버렸다고 오해하지 않으려 했는데 세월이 지나니 원망도 되고 미움도 되고 그러다 결국 잊으려 애쓰며 살았죠. 김노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뜨거운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렀다. 은희야, 난 몰랐네. 그저 내가 나를 버리고 떠난 줄로만 알았어. 그래서 평생 원망도 하고 그리워도 했네. 하지만 결국 나를 지키려고 그런 선택을 했던 거구나.
지금 와서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미 지나간 일인데요. 아니, 소용있네. 지금이라도 알게 됐으니 내 가슴속 응어리가 이제야 풀리네. 은희는 조용히 웃었다. 눈가에 눈물이 고였지만 미소는 따뜻했다. 우리 참 많이 늦었네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만난 게 어디예요? 이 늦은 기적에 감사해야죠. 김노인은 떨리는 손을 은희의 손등 위에 올렸다. 두 손이 겹쳐지며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그 순간 식당 안에 오래된 시계가 똑딱거리며 시간을 세고 있었다. 마치 두 사람의 남은 인생을 다시 세워주듯이. 김노인은 은희와 마주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 세상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두 사람의 호흡만 들리는 듯했다. 한참 만에 은희가 부드럽게 입을 열었다. 오늘 저녁 같이 드실래요? 별건 없지만 된장찌개 하나 끓여드릴게요. 김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식당에서 끼니를 때웠지만 이 순간만큼은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특별한 식사일 것 같았다. 주방에서 은희가 분주히 움직였다. 칼질하는 소리, 냄비에서 보글거리는 소리가 식당 안에 퍼졌다. 김노인은 그 소리를 들으며 젊은 시절을 떠올렸다. 강가에서 은희가 손수 싸온 도시락을 풀던 모습, 그때도 이렇게 정성스레 무언가를 준비하던 기억이 생생했다. 곧 상 위에 된장찌개와 몇 가지 반찬이 놓였다. 김노인은 숟가락을 들었다가 멈칫했다. 눈물이 차올라 제대로 삼킬 수가 없었다. 왜 그래요? 입에 안 맞아요? 아니요, 너무 맛있어서. 마치 세월을 뛰어넘어 젊은 날로 돌아간 것 같소? 은희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밥을 뜨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오래된 부부처럼 나란히 밥을 먹었다. 식사가 끝나고 은희는 따뜻한 보리차를 내왔다. 김서방. 응? 사실은 나도 당신을 찾은 적이 있어요. 김노인의 눈썹이 푸르르 떨렸다. 뭐라고? 나를 찾았다고? 네. 결혼하고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혼자 아이 키우며 살았는데 어느 날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당신 소식을 수소문했죠. 그런데 왜 난 몰랐을까? 은희가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르더니 담담히 말을 이었다. 서울 큰 병원에서 당신을 본 적도 있었어요. 환자 보호자로 왔던 것 같았는데 내가 용기를 내서 부르려는 순간 어떤 여인과 함께 웃으며 걷고 있더군요. 그때 저는 저분은 이미 잘 살고 있구나. 내가 괜히 흔들 필요 없겠구나. 하고 돌아섰죠. 김노인은 머리를 감싸쥐었다. 기억이 스쳤다. 오래전 지인의 병원 수술을 도우러 갔다가 옆집 아주머니와 잠시 동행했던 일이 떠올랐다. 은희가 본 장면은 그때였을 것이다. 그게 그런 일이었구나. 그 여인은 그냥 이웃이었소. 아무 사이도 아니었는데. 몰랐죠? 그냥 제 눈에는 행복해 보였어요. 그래서 발걸음을 돌렸죠. 은희의 눈가가 촉촉히 젖었다. 김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덮었다. 은희야, 우리가 이렇게나 많이 엇갈렸구나. 한 발짝만 더 다가갔어도 우리 인생은 달라졌을 텐데. 그래도 결국 이렇게 다시 만났잖아요. 이건 운명보다 더 큰 선물이 아닐까요? 두 사람은 그렇게 손을 맞잡은 채 오래도록 가만히 앉아 있었다. 바깥에서는 어둑한 저녁이 내려앉았고 식당 불빛이 따뜻하게 두 사람을 감싸주었다. 식당 문을 닫고 나서 은희는 외투를 걸쳤다. 김노인도 모자를 눌렀으며 그녀의 옆에 섰다. 두 사람은 나란히 좁은 골목길을 걸어 나왔다. 가을밤의 공기가 차가웠지만 그들의 마음은 묘하게 따뜻했다. 이 길 옛날 생각나지 않아요? 은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노인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다. 그렇지. 우리 젊을 때도 이런 길을 함께 걸었지. 가로등 불빛도 희미하고 발밑은 늘 어두웠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어. 은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땐 가진 건 없었지만 마음은 참 부자였죠. 손만 잡아도 세상이 다 내 것 같았으니까. 맞아.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구나. 가진 게 많아져도 그 시절만큼 행복하진 않았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낙엽이 바람에 굴러가며
길바닥에서 소리를 냈다. 은희가 작게 한숨을 쉬었다. 저는요, 늘 후회했어요. 만약 그때 잡아달라고 울며 매달렸다면, 혹은 조금 더 용기를 냈다면 우리 삶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고요. 김노인은 발걸음을 멈추더니 은희를 바라봤다. 후회는 나도 했네. 왜 내 손을 더 강하게 잡지 못했을까? 왜 세상 눈치를 보며 겁을 냈을까? 하지만 이제 와 돌이킬 수는 없지. 은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래도 이렇게 다시 만났잖아요. 그것만으로도 하늘이 준 선물이겠죠? 맞네. 남은 날이 길지 않더라도 나는 이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진 순간이 될 것 같소? 두 사람은 다시 천천히 발을 옮겼다. 작은 신의 다리를 건너자 강물 위에 달빛이 반짝였다. 은희가 난간에 기대며 말했다. 기억나요? 옛날에 여기서 달 구경했잖아요. 그때 당신이 제 손잡고 언젠가 꼭 다시 만나자고 했었죠. 김노인은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약속 반세기가 지나서야 지키게 될 줄은 몰랐네. 은희가 눈시울을 붉혔다. 세월이 참 잔인하지만 또 어쩌면 이렇게 은혜롭기도 하네요. 그래. 오늘 이렇게 서 있는 것만으로도 내겐 기적이야. 김노인은 조심스럽게 은희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세월의 흔적으로 거칠었지만 여전히 따뜻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달빛에 비친 강물을 바라보았다. 강가의 바람이 점점 차가워졌다. 은희가 두 손을 비비며 말했다. 나 사실 두려웠어요. 당신을 다시 만나면 혹시 나를 원망할까봐. 이미 가정을 꾸리고 잘 살고 있을까봐. 그래서 끝까지 숨어버리려 했죠. 김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은희야, 내가 너를 원망한 적도 있었지만 결국 내 마음 깊은 곳에는 그리움뿐이었네. 시간이 지나니 미움은 사라지고 남은 건 내 얼굴, 내 목소리였어. 은희가 눈시울을 붉히며 웃었다. 사실 저도 그래요. 남편이 떠나고 아이들도 각자 살 길 찾아 떠나가니 밤마다 혼자였죠. 그럴 때마다 당신 생각이 났어요. 왜 그리워하면 안 되는 사람만 그리운 걸까요? 그게 사랑이라 그런 게 아닐까.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첫사랑은 잊히지 않더군. 잠시 정적이 흘렀다. 멀리 개 짖는 소리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소리만이 들려왔다. 김노인은 용기를 내어 말했다. 은희야,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지만 남은 날들 함께하면 어떻겠나? 은희가 눈을 크게 떴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늦게나마 다시 시작해보자는 거지. 우리가 젊을 땐 세상이 허락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우릴 막을 이유가 없잖아. 은희는 떨리는 손으로 입술을 가렸다. 눈물이 고이더니 이내 볼을 타고 흘렀다. 정말 그렇게 해도 될까요? 이제 와서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늦긴 뭘 늦어. 살아있는 동안은 언제든 시작할 수 있네. 그게 인생이지 않겠소. 은희는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그래요. 이제라도 당신과 같이 있고 싶어요. 남은 날 후회하지 않게. 김노인은 두 손으로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두 사람의 눈물이 서로의 손등에 떨어졌다. 세월이 빼앗아간 것은 많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따뜻한 온기가 있었다. 은희야, 우리 이렇게 다시 웃게 될 줄은 몰랐네. 고맙소.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이렇게 다시 찾아와줘서. 강 위로 달빛이 더 환하게 비쳤다. 마치 하늘이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두 사람은 강가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다. 은희의 식당 근처 작은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오래된 가로등 불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다. 이 골목 참 낯설지 않네요. 김노인이 말했다. 그래요? 여긴 제가 수십 년을 걸어 다닌 길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이상하게 처음 걷는 길처럼 설레네요. 은희가 살며시 웃자 김노인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는 망설이다가 은희의 손을 다시 꼭 잡았다. 주름진 손등이 서로의 체온을 전해주었다. 그 손은 세월의 무게를 버텨낸 증거였지만 지금만큼은 청춘의 떨림을 품고 있었다. 은희야. 네.
이 손, 이제 놓지 말자. 우리가 헤어졌던 지난 세월이 너무 길었으니 남은 날만큼은 끝까지 함께 가자. 은희는 대답 대신 조용히 손을 더욱 힘주어 쥐었다. 눈빛이 말하고 있었다. 나도 그러고 싶어요. 골목 끝에 다다르자 작은 슈퍼마켓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아이들이 과자를 들고 뛰어나오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은희가 중얼거렸다. 참 저렇게 뛰놀던 때가 있었죠. 우리도. 그랬지. 넌 언제나 나보다 빨랐어. 나는 늘 뒤에서 헉헉거리며 쫓아갔고. 그래서 재미있었잖아요. 내가 늘 기다려줬으니까. 두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는 골목을 가득 채우며 마치 젊은 시절로 되돌아간 듯했다. 잠시 후 은희의 작은 집 앞에 도착했다. 담벼락 아래 화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희미한 전등불이 현관을 밝혀주었다. 은희가 문을 열며 말했다. 들어와요. 오늘은 그냥 혼자 가게 하고 싶지 않네요. 김노인은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오늘만이라도 곁에 있겠네. 집 안에는 오래된 시계가 똑딱거리며 시간을 알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낡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했다. 세월이 앗아간 것보다 지금 곁에 있는 순간이 훨씬 소중했기 때문이다. 은희는 따뜻한 차를 두 잔 내왔다. 김노인은 그 잔을 받아들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 순간이 꿈이 아닌 게 믿기지 않네. 평생 찾지 못할 줄 알았는데. 은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우리 이렇게 마주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선물 같아요. 둘은 한동안 차를 마시며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시계 초침 소리, 창밖의 바람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까지 모두 낯설지 않게 느껴졌다. 마치 세상 모든 소리가 두 사람을 위한 배경음 같았다. 은희야. 김노인이 낮게 불렀다. 응? 내 인생은 실패와 후회의 연속이었네. 그런데 지금 보니 이 순간을 만나기 위해서였던 것 같아. 은희가 눈가에 눈물을 머금고 웃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늦게 만났지만 그래도 살아서 만났잖아요. 그게 기적이죠. 김노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은희의 곁으로 다가앉았다. 두 사람은 서로의 어깨에 기대었다. 창밖 가을밤의 달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두 사람의 주름진 얼굴을 은은히 비췄다. 은희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우리 후회하지 말아요. 지금부터는 그냥 하루하루 함께 웃으면서 살아요. 그래. 남은 날이 길든 짧든 나는 내 곁에 있겠네. 두 사람은 그 말 한마디로 모든 세월의 응어리를 풀어내는 듯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서로의 자리를 찾아온 것이다. 밖에서는 바람에 흔들린 낙엽이 흩날렸다. 그리고 조용히 화면이 멀어지듯 두 사람의 뒷모습만이 남았다. 때로는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은 아주 늦게 찾아오기도 합니다.